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패트릭 하커,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연준이 연내 금리를 한 번 인하하는 것이 기본 전망이지만 데이터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데이터가 벗어난다면 나는 올해 2번 인하 혹은 인하가 없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데이터에 의존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으며 5월 CPI는 반갑지만 우리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개인 소비 지출 PCE이지 CPI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소득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에 전 현직 재무장관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이라며 고물가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월가에서 뉴욕 증시가 올해 더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주요 투자은행과 기관들은 올해 말 S&P 500 지수가 6천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S&P 500 지수는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연내 금리를 인하하지 않거나 심지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은 주가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마켓워치는 최근 기록적인 증시 랠리는 연준이 아닌 대형 기술주가 주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일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이 금리 향방에 따라 기울지 않고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란 기대를 안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연입니다. 어제 미국의 주요 3대 지수들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불을 계속 뿜어주면서 결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30번째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금리 인하 2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여겨지는 머니마켓 펀드에도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현재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골드만삭스나 또 에버코어 등 글로벌 투자 회사들도 미국 증시의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 선물 현재 2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고 해서 나의 계좌도 빨갛게 또 물드는 것은 아니죠. 그에 알맞는 대응법과 또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들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유로존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예측치에 부합한 2.6%로 이전치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 식품과 에너지,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값인 근원 물가 상승률 역시 예측치와 같은 2.9%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전체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매 판매가 발표됐습니다.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증가한 7,031억 달러로 시장 예상은 물론 4월 수준보다 낮아졌으며 자동차와 부품을 제외한 소매 판매 지표인 근원물의 경우엔 0.1% 감소하면서 예측치인 0.2%를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5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0.9% 상승하면서 예측치인 0.3%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해외 선물계 왕자님, 해왕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자주 뵙죠. 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나오는 해왕입니다. 네,
미증시 선물이 네. 사상 첫 2만을 돌파를 했어요. 예, 여기 서울경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놀랍지는 않으실 거예요. 놀랍지는. 예, 오늘은 제가 사실 이제 좀 다른 얘기를 많이 꺼낼 거예요. 이제 실질적인 투자에 대해서 연말에 뭘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매크로 환경이라든가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뭐가 변화가 드러날 것인지에 대해서 눈치는 채고 계셔야죠. 눈치채야 돼요 이제. 예. 오늘은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5년 뒤, 10년 뒤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이 중장기적으로 나스닥 선물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 2만 포인트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이전에 예고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그런 흐름들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또 함께할 이 1시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들 끝까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서 또 전략과 대응법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흐름 좋은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은 2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된 9시 30분경 2만 270포인트를 터치를 했는데요. 하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바로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0시 52분경에는 2만 164선까지 조금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또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 보합권인 2만 1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는요. 오픈 AI와 손잡은 애플, 정말 자존심 구겼나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 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애플과 관련된 기사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애플이 최근 공개한 자체 AI 플랫폼 애플 인텔리전스에는 오픈 AI의 GPT-4.5가 접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1970년대 PC를 공급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독자 기술 중심의 전략으로 보안을 강조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오픈 AI와의 이 협업으로 애플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정체성이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플이 자체 개발을 고수해왔던 정체성을 버리거나 보안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를 필두로 한 자체 모델을 애플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픈 AI 기술을 잠시 연동하는 것일 수 있다는데요. 애플을 필두로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이야기 또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도 이 기사처럼 애플이 더 큰 한방을 준비하면서 잠시 오픈 AI와 손을 잡은 거라고 보시나요? 네. 아, 네. 이제 조금 네. 이해를 해야겠죠. 예, 자존심을 구긴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오픈 AI랑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왜냐하면 오픈 AI 회사에 대한 지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다수 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랑 다 해먹겠다 앞으로. 네. 왜냐하면 오픈 AI의 한계점은 뭐예요? 오픈 AI의 한계점이요? 네, 한계점. 한계점? 오픈 AI의 한계점은 이제 대중성이에요. 아. 대중성을 접목시킬 만한 상품성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정말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무상이라는 점이에요. 무상. 예. 좀 여러분들 외신을 좀 더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 보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와요. 서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불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오픈 AI가 좀 더 성공리에 들어가려면은 냉정하게 이제 대중성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있죠. 이제 한국에 있는 시민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쉽게 접목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 거죠. 예. 그게 이제 애플인 거죠. 아, 네. 휴대폰. 예. 네. 휴대폰인 거죠. 저는 요새요 좀 떨려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어, 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진짜 이 오픈 AI라는 이제 사업성에 대한 혁명이요. 상한선이 안 보여요. 농담이 아니라. 이게 뭐부터 이제 식료, 음식 다 해갖고 모든 산업에 다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이제 지금 최근 동향이 뭐냐면은 이제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칩이었잖아요. 칩. 그 엔비디아 AI 관련 직접주 관련해 갖고 이제 칩 관련해서 이제 굉장한 테크에 돈이 굉장히 쏠리거든요. 지금 말도 안 될 정도 쏠려요. 네. 화면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냉정하게 조금 이제 하나씩 시장을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돈은 일단은 미국 시장에 몰리고 있어요. 오늘 앵커님이 시작할 때 머니마켓 펀드 시장을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네네. 머니마켓 펀드 시장에 돈이 몰린다는 건 그냥 주식이 오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동성이 도니까.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에 대한 지금 반대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은 영래포가 있겠죠. 네. 영래포 잔액이 지금 떨어지면서 우리 하나씩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영래포 잔액이 또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장이 오른다는 거죠. 그죠? 시장이 오른다는 거.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41만이죠. 네. 확인해 볼게요. 좀 안 보이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확대를 해볼게요. 그냥. 자, 지금 보시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40만을 상회했다가 33만까지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그냥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봐보세요. 오늘 갑자기 네. 2만 시장가 네. 이제 2만 선물 시작하는데 근데 영래포 잔액은 떨어져 있어요. 돈이 한 번에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한 번에. 자, 그 무슨 뜻이냐? 영래포 잔액은 지금 신뢰성이 있는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머니마켓 시장 펀드에 대한 자금을 보는 게 아니라 영래포 시장에 대한 자금이 떨어질 때까지 시장은 유동성이 넘치는 거예요. 일단 이걸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뉴스 보면은 MMF 자산 역대 최대 8,432조 원. 더 넘쳐나겠죠. 앞으로 영래포 자금이 더 들어올 거니까. 결국은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반증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테크 산업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기술주로만. 그렇죠. 네. 완전 기술주로만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집중돼서 이제 투자하는 성향. 그 이것만 올라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핫하니까요, 그건.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모든 핸드폰, 음식, 그죠? 실생활에 이제 완전히 오픈 AI가 다 자리 잡아버리는 시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린 체감을 해야 돼요. 우리 스마트폰 나왔을 때는 나오기 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모든 거를 이 핸드폰 안에서 다 해결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바뀌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오픈 AI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인력 없이 스스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을 연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100조 원을 투자를 했냐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모든 기업이 오픈 AI랑 협업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엔. 모든 대기업이. 그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하이브가 네. 연예계로 중에 하이브가 이제 레이블 구조를 만들잖아요. 네. 경쟁을 하게 해서. 네? 결국 자본력이 바탕이 되니까 그 산업적인 부분을 들어가는 건데 이게 오픈 AI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오픈 AI를 쥐고 있는 건 뭐예요? MS? 네, MS죠. 네. 그럼 여기서 저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과 3분기, 4분기에 해야 될 숙제예요. 숙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MS가 투자하는 기업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MS가 투자하는 기업. 앞으로 테크주는 계속 몰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언제부터냐라고 했을 때 시장 조정 드러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엄청나게 집중해요. 그 연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공부하는 기간이 돼야 돼요. 기다리면서 이거를 이해하고 거시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직접 투자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포트 구성을 하고 모든 전략이 다 맞춰줘야 돼요. 기회가 그때 한번 올 거예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 번의 투자가 잘하면 어떻게 보면 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 정도에 대한 생각 자체는 지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은 막 이제 2만 돌파했잖아요. 아,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시장 분명히 조정 드러나요. 거품이 한 번에 헤쳐질 거예요. 이건 유동성과 관련 있는 거예요. 거시 환경과. 자, 우리가 지금 좀 더 이제 하나 예시로 들자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투자 섹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앞으로 오픈 AI가 굉장히 활성화되려면은 제일 이제 필요한 산업 그리고 형태가 뭐냐면 결국에 전력이에요, 전력. 그러니까 이제 빌 게이츠가 갑작스럽게 이제 에너지 산업에 꽂혀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네. 왜냐 오픈 AI를 활성화시키려면 결국 에너지 차세대 에너지까지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에너지. 최근에 막 원전 이야기 많이. 그쵸. 네. 그래서 핵융합 관련해 갖고 개발을 엄청 하고 있어요. 핵융합 관련해서. 자, 뉴스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픈 AI 관련해 갖고 이제 SMR 첫 사업 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해소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오픈 AI랑 관련이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건 하나의 예시예요.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얘네가 왜 투자하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기업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어떤 근거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방향성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좀 중장기 모멘텀 있죠. 네. 실제로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 그 핵심적인 한 4-5개 요소만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어떤 지속성과 어떤 이런 부분. 근데 그 요건 자체를 계속적으로 충족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오픈 AI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하시기를 권유드려요. 예.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재가 아니에요. 근데 눈치는 빨라요, 제가. 그러면은 눈치 빠른 거는 뭐냐면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첫 삽을 잘 떠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예? 왜냐면 지식의 한계점은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점은 항상 존재한 거고. 그럼 그 부분만 공부하더라도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우월한 투자 활동을 펼칠 수가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아예 이제 대중적으로 와닿지가 않죠. AI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일부 이제 주변인들은 이제 챗 GPT 활용하는 정도? 이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지만 이거는 앞으로 이제 연구, 어떤 개발, 이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뭔가 선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예상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느끼는 게 많아야 돼요. 왜 이 사업은 안 되고 이 회사는 이거는 앞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체감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에요. 앞으로. 왜냐면은 오픈 AI가 요새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를 계속 오픈 AI를 계속 비판해요. 네. 예.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경쟁자라고 느껴지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네. 가진 기술력이 네. 의미가 없어져요. 아. 독자적인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이게 바로 이제 자동차에 도입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는 뭐예요? 결국으로 이제 브랜드 네. 파워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기술력은 오픈 AI가 접목시켜 버리는 순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속 비판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이제 성장적인 제한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앞으로 형태가. 그럼 제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다 네. 가정을 한다면 무조건 오픈 AI랑 손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이거 잡는 순간 테슬라는 완전히 날아가요. 오히려. 그럼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협력해야 할 대상인 거네요. 근데 이제 감정 싸움을 하잖아요. 오픈 AI 창업주가 테슬라랑 같이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둘이 좀 모종의 그게 있나 봐요. 심리적인. 손을 못 잡지. 근데 저 같으면 손 잡을 것 같아요.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서울경제TV 보고 있다면은 네네. 손 한번 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걸 좀 제안하고 싶은데 네네. 잡을라나 모르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미증 씨가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예. 선물 지수가 2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예, 2만을 돌파했어요. 네, 여러분들. 근데 서울경제TV를 보시는 분들은 놀랍진 않을 거예요. 놀랍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 영래포 잔액이 0 떨어질 때까지는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주식시장이. 돈 찍어내는 효과랑 같다고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럼 머니마켓 펀드 시장은 계속 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조건이. 근데 어디 경제TV를 보더라도 영래포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래포라는 이해 구조도가 지금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왜 미 증시는 이렇게 가냐. 근데 코스피는 왜 그래요? 코스피는 왜 코스피가 2,800 도달했다 뭐 이렇게 3,000선까지는 갈 거예요. 문제 없이. 근데 3,400선 고점을 깰 수는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돈이 없어요. 국내 시장에. 그러니까 천하제일 단타 대회라고 하잖아요, 제가. 네? 중장기에 대한 모멘텀 투자로 무슨 AI 관련해 갖고 이제 테크주에 투자를 해 갖고 나는 1, 2년 동안 수익 활동 펼치겠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길어야 일주일. 그 정도의 종목군만 계속 발굴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스피는. 그래야지 수익 활동을 펼칠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야. 두 증시에 대한 상황이. 왜 그럴까요? 금리가 낮잖아요. 이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냉정하게 얘기해갖고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자금이. 외인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우리나라 되게 작은 회사예요. 작은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빌붙을 수밖에 없어. 미국한테 계속. 네? 근데 지금 이제 대만한테도 밀렸잖아요.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왜 그래요? 여러분들. 차세대 먹거리를 계속 찾는 노력을 안 해요. 나라에서. 결국은 그럼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이랑 손 잡아야 돼요. 계속. 붙어 있어야 돼. 딱 붙잡고. 네, 가랭이 붙잡고 이거 가야 돼요. 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자금 유동도 지금 안 될 뿐더러 금리가 왜냐면은 3.5%밖에 안 되니까. 네? 뭔가 먹거리가 있어야지 자금이 들어오면서 한국 시장에서 이게 이 원활한 관계를 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은 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시장에 대한 이해. 왜냐면은 왜 코스피 시장은 박스 랠리로밖에 갈 수밖에 없냐라고 한다면은 먼저 이제 거시적인 이제 매크로 환경 자체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투자를 계속 펼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은 왜 계속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이제 외부적인 환경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나라별로.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어쨌든 3,000선까지는 전 도달 가능성이 높다고 한 거는 미증시가 아직 더 올라갈 힘이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 무너지는 구조는 미증시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걸 제가 언제까지 보고 있죠? 예, 이제 연말까지 보고 있어요. 연말까지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미증시가 계속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테크주에 굉장히 집중이 될 거예요. 테크주에 계속적으로.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3분기, 4분기 해야 될 숙제는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지고 있잖아요. 맞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슨 회사예요? 뭐 윈도우 회사예요? 컴퓨터. 네, 서버 회사예요, 서버 회사. 아, 네. 네. 서버 회사인데 이제 투자 회사로 변질하기 시작해요, 자본력을 가지고. 네? 그 윈도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윈도우는 의미가 없어요. 아. 그걸 자본력을 가지고 이제 서버 회사예요, 서버 회사 사실상. 근데 오픈 AI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관련해 갖고 이제 대대적으로 뿌리를 내리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럼 주요 고객은 누굴까요? 개인이 아니에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손을 잡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주 고객층이. 그러면 마스터님 지금 뭐 MS가 1위이지만 엔비디아나 뭐 애플이 시총 1위를 다툴 것이다, 앞으로 엎치락뒤치락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던데 부동의 1위를 지킬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MS가. 네. MS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핵심 코어를 쥐고 있어요. 애플은 입장에서는 왜 그래? 애플이 왜 그러냐면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 원래 안 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반도체도 개발하지, 애플이. 돈도 많은데. 왜 수입해 쓰겠어요? 타산이 남으니까. 예. 감성이잖아요, 애플은. 감성으로 그쵸. 승부 봐야지. 네. 안 그래요? 네. 네. 애플. 네.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제 연말 이제 애플이 주식이 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연말까지는. 왜냐면은 이번에 나오면 아이폰 16이죠. 16? 네, 16이 정말 괜찮은 핸드폰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내년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좀 개혁이 아이폰 맨 처음 우리가 원하는 건 거거든요. 아이폰 맨 처음에 딱 출시됐을 때 와 이랬어요. 뭐야 이거. 아이팟하고 네. 아이패드? 뭐. 핸드폰하고 네. 인터넷과 네. 통화가 다 되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 조그만한 거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 다 따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삼성이 먼저 이제 AI 관련해 갖고 막 미는데 안 돼요. 결국은 오픈 AI를 이길 수가 없어. 상황이 완전히 무상으로 협업하겠다는 게. 예? 그러면은 제가 삼성 입장이면 오픈 AI랑 놀아야죠. 무조건 가갖고 거기서 놀아야 돼요. 그래야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흐름을 계속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건가. 저는 와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러면 투자적인 관점에서 조금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왜 기술주 좋을 거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MS 진입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저는 시청자 마음을 알아요. 뭐냐면은 나는 주식에 투자해서 부자가 될 거야. 네. 그래서 보통 그러지 않아요? 네네네. 맞죠? 네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이걸 투자해 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월급에 엑시트를 하겠어. 파이어족. 네. 아니, 파이어족은 제가 좋아하질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게을러요.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파이어족이에요. 솔직하게. 네, 너무 일찍.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가요? 거예요. 저는 네, 그 성공한 사람 중에 그거를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어.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도피성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된 투자 활동을 펴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삶을 지향을 하겠다 이게 있는데 그럼 그 수익성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은 이제 만약에 20% 30%만 내세우게 된다면은 한계점이 돌출이 되겠죠. 안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관점은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 3분기 4분기에 공부해야 될 건 엔비디아가 아니에요.
엔비디아 계속 파봤자 의미가 없어요. 형태가. 신규 사업이에요. 오픈 AI와 관련된 신규 사업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형태예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포트 구성은 해야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오픈 AI 관련해 갖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를 투자하냐. 왜냐 기술력 자체는 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 지면 사실 모든 개발에도 이제 잡아버린다니까요. 내가 나는 이제 앞으로 바이오 회사를 만들 거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조그마한 회사를 사. 오픈 AI 2표. 그럼 연구 성과가 몇백 배 차이 나는 순간은 네. 그냥 이거는 완전히 잡을 수 없는 궤도에 올라가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를 했죠. 이 네. 기술력만 가지면은 어떤 산업 형태를 가더라도 인력보다는 훨씬 빠른 어떤 개발에 대한 속도가 진척된다 이거예요. 난 앞으로 건설을 할 거야. 오픈 AI 2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 개념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 지금 왜 자꾸 이제 에너지 하면서 MS에서 밀겠어요? 오픈 AI를 지탱하려면 그 정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전력난이 올 게 뻔하기 때문에 미리 세팅을 하는 거예요. 미리 세팅 값을 주는 거죠. 아예. 네. 왜냐면은 밀어버리니까 내가 어떤 형태든 밀 건데 전력난이 있으면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리 세팅 값을 여기서 개발을 해갖고 이것도 지워버리겠다 이거야. 아예. 그러니까 생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좀 오늘은 진짜 말 쉽게 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굉장히 쉽게 했습니다. 네? 근데 생각을 이제 넓히라는 거예요. 넓히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제 대단한 거예요. 네.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모든 산업혁명에. 그럼 구체적인 진입 시점은 한 어느 정도? 내년 되겠죠. 내년 제가 봤을 때 내년 한 시장 무너지고 한 5개월, 6개월 뒤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연말 돼 갖고 얘기를 할 건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어쨌든 조정이라고 표현하면 힘들죠. 변곡이 한 번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때 연준의 행보를 봐야 돼요. 결국은 시장을 어떤 구조로 살리냐라고 연준이 탁 나서는 순간이 생겨요. 결국 유동성밖에 없거든요.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은. 그럼 유동성을 퍼붓는 과정 자체가 변질이 조금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기존에 있던 유동성을 퍼보려면 시장에 결국에는 찍어내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달러를 찍어낸다. 근데 지금은 달러에 대한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아요. 미국 쪽에서.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연준을 계속 체크리스트 들어가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딱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에 대한 지식과 판단이 다 맞춰져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해놔야 되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6개월 동안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 5년, 10년이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삶이. 저는 할 얘기가 없으면요. 냉정하게 얘기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할 얘기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뭐 미증시 관련해서 뭔 얘기를 합니까? 예. CPI 뭐하러 얘기해요. 비슷하게 나왔구만. 어차피 올라갈 거다. 예. 네. 근데 막 이 CPI 갖고 떠들고 싶지도 않아. 핵심적인 걸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을. 네네. 어차피 저는 뭐 또 이제 미증시 더 올라갈 거예요. 막 2만 1,000, 2,000 막 가겠죠. 네. 예, 이거는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기 주주구주하게 매일 와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시청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미증시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새로운 진입을 해갖고 수익 형태 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제한적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 나는 뭐를 준비를 해야 될까? 준비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할 시간이 딱 6개월이에요. 6개월.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랑 막 이런 걸 꺼내서 오늘 얘기를 할까요? 예?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예.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해. 저는 요새 좀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얘네들 하는 거 보면.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상승은 기술주가 주도를 할 것이다. 특히나 여러 가지 기술주가 있겠지만 특히 MS를 잘 유념해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약 진입을 하신다면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은데 올 하반기에는 이 MS가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신산업을 한다면 신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는지 어떤 기업과 손을 잡는지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일단 우리 나스닥 선물 관련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략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관망 혹은 매수 사인 계속해서 주실 거다 했는데 오늘은 관망이네요. 네네. 네. 왜죠? 아, 일단은 갭이 떠버렸어요. 갭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그냥 데일리 분석인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반복해서 앞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자,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미국 주식을 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주봉만 체크하라고 해요. 주봉만 체크해라. 주봉만. 어차피 저는 테크주밖에 안 밀었어요. 저는 테크주만 선호를 했고 왜냐면은 수요가 제일 높은 산업에 대해서 투자라는 게 너무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봉을 체크하는 이유는 웬만한 일봉 흔들리는 거 갖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이 기준선에 대한 부분만 지지받고 계속 튕겨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주의예요. 예? 근데 이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만약에 선물에서 단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저는 매수 아니면 관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차트 어때요? 제가 계속 보는 게 뭐예요? MACD가 양봉 나오면 그때부터 매수 놀림으로 단타 놀려도 수익은 계속 쌓여갈 거예요 라고 가정을 열었어요. 오늘 관망은 뭡니까? 1번 갭이에요. 이거 메우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 메워야 돼. 한 번은. 이해하시겠죠? 네. 자, 2번은 뭐예요? MAC가 지금 음봉 상황이잖아요. 그럼 오늘은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열어놔야 돼요. 회왕님, 매도 보면 안 돼요? 난 단기 투자인데? 오늘 단타로 한 100틱만 모을 건데 오늘 그러고 싶어요. 저는 한 500달러만 벌면 돼요. 이 가정을 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지금 차트에서는 매도를 잘못 놀리는 순간은 이렇게 횡보할 수 있는 구간대도 형성이 돼버려요. 굉장히 지루하고 심리적인 싸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체력적으로. 그럼 이러면은 오늘 장 그만 보자. 이주의로 가는 게 편하다니까. 네네. 네. 내일 분명히 이번 주에 분명히 기회가 올 거야. 이 생각으로 접근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단타는. 그럼 오늘은 매매 쉬는 게 좋은 거네요. 오늘 쉬는 게 좋죠. 아. 굉장히.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계속. 와 소리가 나올 때까지 제가 이랬거든요. 미증시는 헉소리 나와요. 헉소리. 야 이래도 돼? 이래도 돼? 이래도 돼? 너무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래도 돼? 이거예요. 만약 AI 관련해 갖고 섹터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연출이 많이 됐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뭔가 하기가. 근데 지금 수급, 자금 유동성 뭐 그것까지 다 도와주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60분 봉사 MACD 양봉이에요. 앞으로 이 형태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오늘은 매수를 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것만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망 사인을 주셨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매매를 쉬어가시는 게 좋겠고 60분봉상 MACD가 양봉으로 전환했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또 팁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진입 시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정보 참고하셔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또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엔화 관련한 이슈도 살짝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기사 가지고 온 거 짤막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BOJ 총재가 경제 물가 데이터 따라서 7월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금리를 동결했던 일본인데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7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다음 달부터 국채 매입 축소를 시작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이번 주에는 금리 인상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또 엔화 약세, 수입 가격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해야 한다면서 엔화의 지나친 약세에 대한 경계감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이 기사를 또 뽑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네. 엔화가 반등을 하려면 엔화 투자하신 분도 지금 계시는데 네. 엔화가 반등하기 힘들어요, 이 상태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을 그으셔야 되는 게 그 앵커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슈가 두 개가 있죠. BOJ 네. 관련해서 국채 매입 축소, 뭐 금리 인상. 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효과는. 근데 엔화가 반등하기 위한 조건은 일부 축소, 한시적, 일시적 인상, 일시적 축소 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국채 매입을 하지 네. 않을 거야. 이게 나와야 돼요. 축소가 아니라 아예 중단. 네. 네. 지금은 단순히 내가 만약에 100억 원어치 매입을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90억만 할 거야. 네. 근데 이게요, 통화 정책에서 잘못된 거거든요. 일본은 그냥 물가를 좀 낮추기 위해 단기 퍼포먼스만 보일 뿐이지 앞으로 엔화를 올릴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엔화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굳이 뭐 올릴 필요도 없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땡큐잖아, 지금 상황이. 근데 올리려면은 나 지금 이제 엔화가 올라간다. 야, 이거 이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가정은 뭐냐? 우리 BOJ는 2025년까지 국채 매입을 0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발표 하나 뜨면 올라가요. 이해하시겠죠? 이 발표 하나 뜨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예요? 장기 플랜을 내세워야 돼요. 일시적 플랜을 가지고 이거 일부 줄일게. 우리 한 번 금리 인상할 거야. 이거 갖고는 엔화 반등 안 됩니다. 네. 이거 알아야 돼요. 모든 통화가 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엔화 반등이, 저는 그때 엔화 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사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사신 분은 좀 힘들죠. 지금 그냥 버텨요? 저는 네. 사라고 권유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사는 사람,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항상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전만큼 좀 긴급한 하락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떨 때 일시적으로 퍼포먼스는 보이니까. 근데 상승 기대는 하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상승 기대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털어내야겠죠. 근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네. 만약 산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차트 구조에서 일본 기준에서 일목균형표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조정에 대한 위치값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웬만하면 걷어내는 상황을 좀 연출을 해야 돼요. 어차피 다시 떨어질 거기 때문에 BOJ가 이 정책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지금 트레이딩으로서는 제일 쉬운 게 증시예요. 제일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나스닥, S&P. 왜냐면 방향성이 너무 확고하고 네네.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근데 이제 밑바닥에서 박스피, 이제 유가가 좀 어려워요. 유가나 골드가 솔직하게 이 부분이 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떤 명백한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거예요. 다 박스 랠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증시가 제일 쉬워요, 사실. 증시만 가지고도 이제 트레이딩을 좀 접목을 계속적으로 시켜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엔화와 관련한 팁도 주셨는데요. 이 엔화가 좀 올라가려면 국채 매입 축소가 아니라 중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다. 장기 플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엔화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또 현재 이슈와 더불어서 또 전략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관련해서 저희가 이슈 가져온 것이 바로 한 달 만에 $80 돌파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4월 말 이후에 $80를 최근에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하반기 시장의 상황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고 앞으로 상방을 향해서 갈 것이라는 분석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전략 가보도록 할까요?
마스터님. 네.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네요. 네. 네. 왜요?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우상향을 좀 그린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왜 매도일까요?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은 그 오펙 입장에서는 감산을 하고, 네. 예,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공급량을 늘리고 있죠. 네. 서로 이제 격돌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반대적으로 격돌을 하는데 그 시장에 엄청 이슈가 없어요. 유가가 결국에 지금 차트 보게 되면은 그냥 앞으로 여기서 맴도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 구간 70에서 90 사이 랠리예요. 랠리. 그러니까 미증시는 막 하나의 방향성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 유가는요, 어떤 방향성을 논하는 차트가 아니에요. 시황도 큰 이슈가 아니고. 나와야지만 그런 네. 건가요? 네. 만약에 예를 들면은 미국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겠죠. 네. 만약 오펙이 감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음. 하면 이건 이슈가 되죠. 네. 근데 이 지금 하던 감산에 대한 형태는 기존 전략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거든요. 뭐 미국 입장에서도 큰 틀은 변화시키지 않고, 그러면 이게 상충되면서 계속 박스피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달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달러도 앞으로 박스피예요. 박스피. 왠지 아세요? 달러를 결정짓는 거는 결국 미국하고 유로예요. 유로존. 둘에 대한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싸움으로 이제 차트가 결정이 되는데, 둘이 똑같잖아요. 정책이. 아예. 뭐 유로존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먼저 했지만 미국도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근데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자체가 엄청 획기적이지 않아요. 원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질문 들어올 수 있는데, 원달러 그냥 이제 1,300원, 1,400원대 계속 맴돌 거예요. 그러면 유가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겠지만 오늘 시점에서는 매도다 이렇게 정리.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지금은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될 게 네네네. 뭐냐면은 일봉상 기준에서 82달러의 저항 위치 한번 체크할 거예요. 그때부터 매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보시면은 일봉이에요. RSI 기준으로 70선 맞닿는 순간이 저항 위치 값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부터 대응할 거예요. 그때부터. 어차피 랠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박스로 82달러예요. 82달러 내외. 여기 저항 위치 값을 한번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노려야 돼요. 지금 상황은. 박스피 구간 안에서.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82달러 저항 확인 후에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오늘 전략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또 뭐 나스닥이나 오일, 금 등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하셔서 우리 회왕 마스터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해선시대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현재 영내포 자금이 계속해서 감소 중이다. 그 중에서 또 그러한 돈들이 기술적으로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과 S&P 500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MACD상 음봉이 나왔고 월물 교체로 인한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MACD 60분봉 기준으로 양봉이 나올 때 매수 진입하자라고도 팁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코스피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3,000포인트 돌파는 가능하지만 3,400포인트 도달은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보고 오셨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